12월 31일 날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하기로. 특감반 사태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입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깔끔한 정치 분석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31일 공교롭게 올해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출석합니다. 난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네. 조국 수석이 방어하는 그런 그러겠죠? 형태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거다. 오히려 네. 일진일퇴를 반복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좀 잘못했다, 네. 좀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자세를 좀 낮출 것 같지만 네. 지금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민간인 사찰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조국 수석이 상당히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태와 지금의 상황과의 비교하면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약간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일진일퇴가 거듭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방패가 더 셀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조 수석이 그런데 이렇게 발병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발병가는 아닌데 저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텐데.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도 양보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난타전 조국 수석이 강하게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있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정도의 논리라고 얘기하면은 조국 수석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보고 안 받았으니까. 보고를 안 시킨 적도 받았다면서요. 없고. 그럼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고 어떻게 반박을 하죠? 다만 야당은 자유한국당은 글쎄게 몰고 놀 것 같아요. 뭐 카드라 또는 뭐 또 아니면 말고 막 할 거예요. 그러나 조국 수석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지시한 적도 없어요. 민간인 사찰 내용은 몰라요. 아는 거는 팩트라 얘기할 거예요. 아는 건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네. 됐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다.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상대방의 그센 공격을 민망하게 할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래서 근데- 난타전은 저는 예사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리 책임 분명히 인정을 할 것 같고요. 물론이죠. 네. 그리고 팩트도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진위 공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감찰 결과 검찰에서 감찰 결과 네. 비리가 굉장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김태우 수사관. 예, 그 비위가 드러났는데 그분의 이야기만 가지고 한국당이 공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지적하실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당의 전투력이 좀 떨어졌다. 왜? 가장 주포인 김성태, 곽상도 이런 분들이 운영에서 주포인데 이 최전방 공격수들이 베트남 외유 가면서 국민적 지금 치탄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대놓고 공격을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좀 머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조국 수석 혹시 이 방송을 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하면 할수록 완전 말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팩트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정도 말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저는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이 나온 게 이번이 6번쯤 번째. 되나 봅니다. 네, 네. 88년 이후에 볼까요? 네. 눈에 띄는 건 문재인 민정수석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네, 3번이나 나왔고요. 전해철 수석 나왔고요. 네. 저거 있었잖아요. 문재인 민정수석은 뭐 그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이가 10개나 빠졌다고 했던 네. 그 시절이고 지난 정부에서 왜 세상을 떠난 김영한 민정수석이 나오기로 됐다가 네, 나는 못 나가겠다. 사표 던져버렸죠. 김기춘 실장한테 네. 그리고 나가버렸죠. 네. 그 정도로 나가기가 쉬운 자리는 아니다. 사실 국회 운영위는 네. 대부분 비서실장이 나가는 자리입니다. 청와대. 네. 그리고 국감장에는 나가죠. 국정감사할 때는 민정수석이 해명해야 할 게 있으면 나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의혹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뭔가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네. 청와대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진실 규명도 네. 그렇고 어떻든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네.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꾸 숨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 의회라 그러면요 이런 논쟁 자체가 생소할 거예요. 의회에 네. 국민이 뽑은 민의회 전당에
국가 공무원이 갈 자리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부르면 무조건 뭐 히어링이라 해서 그냥 수시로 부르죠. 그럼 네. 가서 듣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알면 알고도 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조국 수석을 불러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앞서 함의 맞습니다만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내는데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저는 이 자체가 이건 완전히 정치가 지금 비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자체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 청와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왜 조국 수석을 운영위에 출석시키게 됐는지요?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좀 정치적 공방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김용균법은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게 청와대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목은 만약에 이제 통과가 끝까지 딱 결론 나가지고 국민들이 박수를 받는 순간에는 이 법을 통과시킨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되는 거예요. 네. 조국 수석을 보내서라도 죽음의 외주화 또는 위험의 외주화만큼 막혔다. 이거는요,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가 오는데 산재 사망률이요 10만 명당 거의 7.98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네. OECD 평균 두 번째예요. 그만큼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가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국회를 가라.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돼버리면 자유한국당은 이거 주면서 이른바 정치적인 공방전을 위해서 조국 수석을 불러낸 거예요. 그러면 양쪽이 완전히 대비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와 자유한국당의 취지를 놓고 보면 이 어떤 것이 올바른 겁니까? 청와대 수가 한 수 위다. 그럼요. 근데 이거는 네. 저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수를 잘 그 안에서는 당분간에는 네. 조국 수석을 불러가지고 그냥 난타전을 벌이면서 뭐 책임지시고 물러나시겠으나 현명한 국민들은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방식은 적절치 않아요.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여기서 한 수 지더라도 네. 월요일 날 뭐 여러 수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그런 할 수 있을 것 생각할 수도 같습니다. 있지만 네. 아까 저는 그 자리가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그렇겠죠. 유리하게 끌고 갈 자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네. 점을 좀 새길 필요가 있죠. 네, 월요일 날 지켜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반응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정치 공세로 규정을 하고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산업안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제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청와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당은 사실상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여당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허수아비격인가. 파렴치한 그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이런 사람의 이야기에 춤을 추는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어쨌든 저희 노력으로 일단 이번 사찰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 아주 가장 최소한의 첫걸음인 운영위를 관철했습니다. 불가피하게 30일 날 운영위원회가 소집되고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하지만 더 이상의 거짓 주장에 놀아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청와대가 조국 수석과 맞바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이른바 김용균 법안, 어떤 법안인지 좀 보겠습니다. 개정안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지금 이제 원래는 그 기존에 이게 88년도에 제정된 법안인데요. 네. 좀 시대적 흐름을 못 쫓아갔죠. 매년 지금 2,400명의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청의 책임을 좀 강화하자. 하청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이제 원청의 책임성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수없이 나온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청의 책임성을 분명히 강화했고요. 네. 두 번째는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 수위를 상향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 및 법인 모두 네. 처벌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과거에는 이런 어떤 안전조치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치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애초에 정부 법안은 5년 이하 징역으로 굉장히 더 강했는데 네. 그거보다는 좀 여야가 후퇴한 중간선에서 중간 정도 합의했군요.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네. 유해나 위험성이 높은 직업에 대해서는 네. 작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그런 어떤 그래도 그 저 말씀하신 것처럼 수은, 네. 납, 카드뮴 이런 건 이제 외주화 하청 못 주게 했지만 그렇죠. 지금 이번에 김용규 씨처럼 어떻게 보면 뭐 정비 관련 이런 여전히 도급을 외주화가 줄 수 있는 가능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외 조항을 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좀 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그 통과된 것은 다행이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알겠습니다. 원청 처벌 강화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서부 발전이다 해도 그 안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전부 하청업체 직원들이었고요. 심지어 서부 발전은 뭡니까? 안전한 사업장으로 지정돼 가지고 산재 보험금까지 감면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일 없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이런 일 터지면 서부발전 대표이사 누구 기소됩니까? 기소되죠. 기소됩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책임집니까? 예, 책임질 수밖에 그동안은 없습니다. 안 됐거든요. 안 됐죠. 이제 대표이사가 앞으로 위험을 막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를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네. 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보고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이사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가지고 네. 시설을 다 정비를 할 때 관련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번에 바뀐 겁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들이 작업 중지권, 중간에 위험하다 판단했을 때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또 도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잠깐 김용균 씨가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네, 사진 다시 봤는데 저게 한 달 전인가 그럴 겁니다. 저 때만 해도 이런 법안이 만약에 시행됐다면 이게 하는, 우리가요. 네. 이번에 이 의미를 이게 지금 1990년에 1차 개정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개정하는 거거든요. 네. 몇 년 만입니까? 28년 만입니다. 30여 년 만. 거의 네, 28년 만에 네. 바꾸는 거예요. 왜 안 됐느냐 하면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고 가도 안 되냐 하면은 기업주들의 힘이 워낙 막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약간의 그 기업주가 책임이 있다고 하다가 하청을 줘버리니까 더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사실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앞으로 더 강화시키고 또 노동자들의 범위도 더 넓혀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 내용을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누가 앞장서야 될 거예요? 민생정당이라 얘기하는 자유한국당 앞장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고 있다가 조국하고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걸 소속의들 박수를 치고 있어요. 박수를 치고. 이 모습은 저는 여야를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왜 지금까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자유한국당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대목이에요. 이거를 민생적인 민생 법안을 조국 수석 출석과 바꿀 문제인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지금 처벌의 하한 설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뭐 3년 그건 이하의 앞으로 뭐 보완하는 징역 문제고. 이러면 네. 가장 낮은 범위에서 네. 하기 상한은 때문에 있지만. 상한에 네. 있죠. 하한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노동자들의 권리가 확대돼야겠다. 작업장 내에서 이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청이 이거를 이제 지도 감독을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인프라를 대폭 좀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안전 불감증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경각심이 좀 높아져야 하고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발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더군요. 환노위 국회의원들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이런 이야기 나오고 1년에 2,400명이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에서 환노위 국회의원들이 기업인들과 점심할 일은 많겠지만 김용균 씨 같은 사람하고 밥 먹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실태를 잘 모르죠. 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죽었다는 거 아직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죽었다고 얘기하고 또 죽은 것도 제가 봤고 근데 너무 애가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 부모도 그렇게 겪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라에서 이걸 해야지 왜 제가 노력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편안하게 자기 주장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쁩니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라가 나서해주게 본인이 노력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겠습니다. 반대표 던진 의원이 한 명 있더군요. 예, 전희경 의원. 한국당 의원. 네. 뭐 원래 이제 시민단체 출신인데요. 네. 자유경제원이라는 그 시민단체 기업들 예, 중심의 그렇습니다. 사무총장 네. 출신인데 네. 이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반대표 던졌느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파급 효과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하는 등 네. 절차적 문제가 좀 있었다. 본인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기업 편에 선 거죠. 저는 전희경 의원이 만약 찬성했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반대하는 네.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부분입니다. 네. 뭐 일부의 반대 의견도 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네. 중에서 대기업, 재벌들 편드는 의원들 얼마나 많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노골적으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는 대놓고 나는 그쪽 편이라 얘기를 한 거죠. 네. 예상할 수 있었던 대목이기 때문에 뭐 아쉽거나 서운한 건 없다. 알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김용균법은 통과가 됐고 유치원 3법은 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어요. 네. 네.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자, 그러니까 자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일단 묻어놨다가 한 330일입니까? 그 네. 뒤에 지나면 이제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네. 여야 합의가 필요 없고요. 네.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국가지원금, 누리과정 지원금 이거 이제 보조금으로 바꿔가지고 형사처벌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형사처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법안대로 가면 이제 물론 그때 가서 본회의에 상정만 되는 거고 내년 연말쯤이죠. 내년 11월. 연말쯤에 네. 그때 가서 통과는 또 다른 문제지만 네. 그게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이 법대로 이렇게 된다면 그럼 이제 논란이 됐던 그 1년에 2조 원이나 나가는 누리과정 지원금 그 돈으로 저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뭐 명품 핸드백 사고 이러면 처벌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가능한데 이제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내년 1년 정도 돼야 내년 연말쯤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또 1년은 또 1년은 뭡니까? 또 유예를 해주기 때문에 아, 처벌 1년 유예했군요. 예, 유예가 있기 때문에 한 2년 동안은 처벌할 네.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패스트트랙이지만 실제로 330일 걸립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보통 법안들은 그러니까 패스트 빠르다는 뜻인데 그렇게 빠른 건 아니고요. 슬로우 트랙입니다. 슬로우 네, 트랙. 슬로우 그래서 트랙. 네. 보통 법안들이 한 129일 정도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걸리는 지금 법안 체계고요. 여야 간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왜냐하면 법의 취지라는 게 네. 이게 300일 넘게 통과가 안 됐으니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해버리자 이런 거라서. 그런 것입니다. 네. 예. 이번에 이 법은 네. 그런데 이제 네. 이게 너무 길다. 그래서 한 200일 미만으로 좀 줄여야 하지 않느냐 네. 이런 제기들이 국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 여러 가지 개정 요인이 있지만 네. 이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참에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한 유치원 3법이 패스트 트랙에 들어갔던 항목이 박용진 3법이 아니에요. 절충안입니다. 네. 절충안이죠. 바른미래당에서 제시했던 아니에요. 네. 한 단계 낮춘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학부모들의 지원금과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같이 쓸 수 있게 했어요. 같이 네. 쓸 수 있는데 교육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원금이에요. 지원금. 네. 보조금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횡령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네. 이거는 지원금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원금하고 학부모가 받는 돈하고 섞어서 쓰면 되지 않느냐. 아니, 썼던 돈이 만약에 가방을 쌌다 칩시다. 이 가방이 학부모한테 준 돈인지 정부가 준 지원금인지 그 돈에 칼라가 찍힙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달라서 이 문제는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했죠. 그거는 좀 알아서 쓰게 해주자. 에듀파인에 넣지 말자는 거고, 이 법안은 누리과정 지원금하고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하고, 그러니까 부담금이죠. 학부모들이 내는 그거랑 별개로 따로따로 에듀파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에듀파인이 아니라 같은 계좌로 넣어서 같은 계좌 안에서 그렇군요. 돈을 넣는데 네. 그 돈이 교육 목적으로만 쓰면은 문제가 네. 제기가 안 돼요.
교육 목적으로 쓰면은 네. 근데 교육 목적으로 쓰는지 안 되는지 이거 돈의 칼날을 모른단 말이죠. 네. 학부모들이 낸 돈을 가지고는 교육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썼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발각을 하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박용진 의원이 제시했던 세 가지 유치원 3법에서는 상당 후퇴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11개월 뒤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 네. 그리고 또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다음 국회의원들의 공통점은 올해 이제 대표 네. 발의를 한 건도 안 한 국회의원들 4명인 것 같습니다. 더 있죠? 9명까지. 9명이 있는데 네, 네. 정답은 맞춰주셨고요. 네. 야, 1년 동안 법안 하나 안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놀고 먹었다 볼 수 있겠죠. 김무성 의원은 2년 동안, 네. 김무성 의원은 당대표도 하신 분이고 2년 동안 발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게 당대표 시절에 그런 게 아니라 네. 당대표는 과거에 했던 거고. 그러니까요. 아, 네. 그럼 그거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네. 네. 아니,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정말 소장파 의원이고 많은 기대를 받는 의원인데 그래서 어젠가 하나 했더군요. 네. 오늘 또 하나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제 부랴부랴 한 건이 발의가 됐고 네. 1년 동안 안 하다가. 네. 근데 대표 발의가 있고 다른 분들이 발의한 거에 그렇게 이름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공동 발의라고 하죠. 이분들은 그것도 없다고요. 네. 아예 마음에 떠난 거죠. 아니, 그렇게밖에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네. 아니,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입법을 안 하면 뭐 합니까 그러면은?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의정 활동하다가 동료 옆방 의원님들도 와서 하잖아요. 여야 떠나서 이거 이름 하나 올려달라고 품앗이. 하고 품앗이 하잖아요. 그게 이름을 한 번도 안 올려요? 그 법률안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 법 만드는 게 저 입법부인데 입법부. 입법부죠. 그럼요. 가장 중요한 활동이죠. 네. 국정감사, 예산심사 이 세 가지거든요. 입법 네. 활동. 그 중에 첫 번째가 입법 활동이죠. 사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사실은 의원님들이 만들지도 않아요. 보좌관들이 다 만들어 오고 입법 의원들이 다 전문위원들이 다 있잖아요. 네, 네, 네. 수석 전문위원도 있고 네. 해서 다 네,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전문위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음에 떠난 거라고. 아니, 그것도 아, 설명이 안 됩니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네.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아, 있지만 그 최근에는 부분은, 또 네. 굉장히 의욕적으로 활동하시거든요. 아니, 그거는 저기 총선이 한 석 달 남았으면 이제 네. 아유, 이제 지치고 네. 그동안 의정 활동도 오랫동안 했고 하지만 아니, 총선이 1년 반 가까이 남았는데 지금 마음을 떠나버리면 어떡합니까? 딴 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네. 자, 반대로 법안 발의 많이 한 의원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법안이 많이 낸 의원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또 그중에 이제 많이 통과된 의원들이 있는데 황주홍 의원이 눈에 띕니다. 네. 황교안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저 자료를 보면. 근데 이제 발의 건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처리됐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네. 실제. 많이 처리됐어요.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거둔 법안이냐 네.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좀 대표 발의가 많이 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성 임직원들의 비율을 공공기관에 좀 높이자는 네. 취지에서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해서 여성의 인사를 공정하게 심의하는지 지속 관리하는 기구를 좀 설치하자고 했는데 네. 공공기관을 따져보니까 각각의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법안 수만 많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꽤 있습니다. 220개가 네. 이 법안에 해당되는 그 건수입니다. 네, 뭐 K워터 안에서 여성 임직원의 또는 뭐 LH 안에서 여성 임직원 이러다 보니까 법안 수가 많다. 네. 황주홍 의원은 네, 그렇게 해명을 뭐 했죠. 그래도 예. 안 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법률 안에 개념 하나 바꾸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네. 개념 하나 이거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제가 국회에 입법심사위원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직접 심사를 해봤습니다. 상당수 의원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황주홍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열심히 하는 의원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재선 의원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데 보니까 지금 뭐 유리천장위원회 설치를 한다든지 뭐 그거는 이름을 그냥 바꿔다든지 예외로 뭐 치죠, 뭐. 이런 네. 내용은 다른 거는 안 하고 네. 이거만 하면은 비판받을 수가 있겠으나 다른 것도 하고 더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박수를 굉장히 보낼 일이라고 열정적으로 봅니다. 한 겁니다. 그런 박수를 알겠습니다. 보낼 일이라고 봅니다. 네. 출석률 한번 볼까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결석 많이 한 의원분들 우리 국민분들이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대한애국당 대표죠, 조원진 의원. 조원진 의원은 뭐 거기는 의원 수가 한 명인데 조원진 의원은 워낙 1인 정당이다 보니까 행사가 많고 네. 당대표가 좀 가야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독 좀 눈에 많이 네. 띄네요. 자,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착한 의원들 좀 보겠습니다. 아, 이건 결석률도 있군요. 민주당은 좀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좀 이런 걸 아니 본회의에는 독려하나요?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정의 책임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 법안도 많잖아요. 많습니다. 정부가 낸 법안도 많으니까 네, 국회가 낸 법안뿐만 아니라 그거 통과시키려면 여당 의원은 당연히 출석 많이 해야 되고요. 저거는 네. 청와대하고 당에서 체크도 다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요, 체크합니다. 그거 궁금했어요. 그럼요. 네. 개근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어제 본회의 불참한 김성태 의원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베트남 다낭으로 이제 출장 갔는데 출장 이유는 뭐 양국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근데 본회의가 원래 2시였잖아요. 네. 아니 제가 이게 김성태 의원 변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5시로 연장되다 보니까 6시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래서 네. 본회의에 불참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네. 본회의라는 게 늘 협상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판단을 해야죠. 저걸 연기하거나 네. 아니면 하루 그 다음날 출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이분들이 다 운영위원들이에요. 한국당. 네. 운영위에서 예산을 상당 부분 땡겨와서 지금 간 거거든요. 운영위원들은 보통 뭐 당대표나 뭐 원내대표 같은 센 분들을 많이 가시고 네. 그리고 저분들이 네. 31일 날 조국 수석하고 일전을 겨룰 사람들입니다. 네, 일정은 그 전에 들어옵니까? 그 전에 들어오겠죠. 네, 그러겠죠. 그럼요. 저거는 이제 당초 계획을 잡아놨다가 본회의가 늦어지면은 네. 해외 출장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만 또 늦출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본회의에 맞춰 시간을 마치고 가려고 했다가 네. 차질 생긴 거니까 뭐 저거 가지고 뭐 굳이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인데요.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출장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네, 출장 베트남 다낭. 요즘에 베트남이 핫한 지역이라서 출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연말이니까요. 자,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네. 또 다음 주에 저희 새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